자, 교재는 206페이지 배임죄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본 보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그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불법 용도 의사가 인정되죠.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X, 여기 X. 틀렸죠? 자, 2번 봅니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죄 되는 거죠. 여기서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명의자이든 아니든 간에 횡령죄가 된다. 과거에는 이 등록 명의자인지 여부를 따졌어요.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명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리스 차량 말하면 돼요. 리스 차량. 자, 니은 동그라미. 자, 디귿번.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다.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죠. 배임죄가 되는데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상대방 뭐가 됩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죠? 고의 중과실이에요. 고의 중과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요 배임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 중과실일 때는 이 회사 명의 차용증 있죠? 이 차용증을 무효화시킨다고요. 배임죄가 없었던 거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맞죠? 요거 맞는 지문인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죠. 어떤 판례가 있는가 하면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7년도 7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판례 번호가 2014 도 1104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배임 행위를 개시하게 되면 즉 배임죄의 범위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게 되면 착수가 있다고 봐요. 착수가 있다. 그래서 배임죄 미수가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뭘 말했다고요? 배임의 범위로 이게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범위로 임무 위배 행위를 개시하면 이때 뭐가 됩니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고요. 실행의 착수가 있다. 땡땡 하시고 아시겠어요? 임무 위배 행위를 개시하게 되면 착수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리을벌 가보시면 자, 배임죄에서 신뢰 발생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구체적 위험인 경우를 말한다. 그래요. 구체적 위험으로 하여 배임죄나 횡령죄는 위헌범이죠. 위헌범인데 요 구체적이란 말 쓰고 있어요.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데 뭐가 틀리는가 하면 여기 법률적 관점이 틀렸어요.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요? 경제적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하고 리을이 틀렸잖아요. 기억하고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단 말이죠.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일단 요 3번을 조심하시고 3번이 조심할 것이 뭐다고요? 자, 이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지문에 맞긴 맞는데 조심할 것은 뭐다? 요 전원 합작 판결에서 악의죠. 요 악으로 바꾸셔요. 악의 중과실. 요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일 때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임 행위를 무효화시킨다고요. 배임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종 판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 요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조심할 것은 다만 배임의 범위로서 임무 위배 행위를 개시하게 되었다면 여기 착수를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착수란 말이에요. 착수. 실행의 착수.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배임죄의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 아시겠어요? 조심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이건 맞는 지문이다. 상대적으로. 원래는 세모예요. 여기 원래는 이걸 세모로 풀어야 돼요. 세모로.
그러니까 그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기억리에 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게 2번이라는 거지.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 판례 번호가 제가 2017년도라 그랬잖아요. 2017년도 7월 20일자 판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지문이 19년도 판례예요. 19년도 기출문제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혼동이 온단 말이죠. 어쨌든 세모로 놓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다른 지문을 먼저 보고 상대적 평가를 하라. 엄격히 말씀드리면 뭐다? 틀린 지문이라고. 배임죄 미수가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 이 판결 요지 가보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를 설명해 놓고 여기까지를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에서 버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버트가. 아시겠죠? 즉 배임의 범위로서 임무이행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된다는 것. 이게 여기 후단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후단부에. 근데 이 지문은 전단부만 적어놨죠. 전단부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서가 마지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번 지문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배임죄를 묻고 있죠. 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초과 대출행위를 내줍니다. 자, 해줬다 하더라도 대출 채권 회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배임죄가 안 된다.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예를 들면 1억을 딱 한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쵸? 1억은 한도를 적어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력 있는 사람이라면요. 건물 땅이 많아요. 건물 땅이 많은데 뭐 1억이면 대수겠어요? 근데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약관에서 1억을 딱 제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건물 땅이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10억을 대출해도 회수 문제가 하등 문제가 없어요. 왜? 건물에서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경매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찌질이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도 큰 거예요. 1,000만 원도 떼길 위험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개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딱 1억 한도를 놓고 누구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동일인 제출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억을 초과 대출했다 하더라도 뭐다? 새마을금고는 손해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배임죄 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 손치더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 배임죄 안 된다고요. 자, 2번 가보시면 여기 중도금 나와 있죠? 중도금 나왔네요. 자, 중도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는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3번 보시게 되면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게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비록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서 판매를 했다면, 그치?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할지라도 그다지 큰 손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냥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요.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받을 만큼 받은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쵸?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4번을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약정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피고인이죠. 담보권 실행을 합니다. 담보권 실행이라는 것은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경매를 실행해서 그 담보부동산을 아주 싸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영가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변직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변직이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경매권 실행으로 인해서 싸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양도담보 시간에 배웠은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죠. 배임죄가 안 되죠? X죠. 그러면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은 다 뭐죠? 다 안 되네요. 배임죄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화살색깔 아시죠? 그렇죠? 불법 어린 급여죠?
불법은 급여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포주란 놈이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민법 746조 단서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고 봤어요. 그쵸? 그쵸? 맞는 질문이죠. 2번을 보면 동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동업계약이 종료됐어요. 종료가 되면요. 종료가 되면 뭐다? 더 이상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이 신분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 주체는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정상 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해줬다 하더라도 배임죄 신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맞죠? 자, 그 다음 주식 나왔네요. 주식은 그것이 자본 구성 단위, 주주 지위를 말하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죠. 주식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죠.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자, 4번 보시게 되면 회사 직원이란 사람이 퇴사할 때, 그렇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 또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반출 시에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기수가 되는 건 맞는데 반출 시에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퇴사할 때 되는 거예요. 퇴사 시에. 어떻게 이걸 내지? 이걸 출제가 냈지. 그렇죠? 원래는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묻고 있는데 여기를 건드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7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에서는 두 번째 줄 나봐야죠. 죽음 납입이죠. 죽음 가장 납입하는 거. 그래서 등기를 마친 다음에 바로 이걸 인출하죠. 그렇죠? 이걸 바로 인출해버리기 때문에 이 돈은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다. 따라서 뭐다? 이걸 쓴다 하더라도 횡령죄, 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고 타인 재물 보관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횡령죄, 배임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앞에서 풀었어요. 중도금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동산이라는 거 동산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죠. 부동산이면 배임죄가 되는데요. 안 된다. 요거 X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질문 가볼까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안 되죠. 대물변제 예약 배임죄가 안 돼요. 제3기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본강의 때 배웠을 것입니다.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미리 이런 약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을 했는데 이 약정은 이 대금 재원을 마련하는 이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야.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만 갖고서는 뭐가 안 된다? 이것만 갖고서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매수인이 신용관계에 의해서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지.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배임죄는 위험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맞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대표이사 나왔죠? 그 다음에 자기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쵸? 권한을 남용해서 회사 명의로 이렇게 법인 재물을 부담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아, 배임죄가 되죠. 배임이 된다. 여기 배임이 되는데, 여기 배임이 착수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1번 할 때 착수된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악의 중과실. 이럴 때에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걸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화시킨단 말이에요. 무효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17년도 판례에 따라서 무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배임의 고의로서 배임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착수.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배임죄의 미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미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배임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이건 기술 전제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틀렸어요. 자, 2번. 자, 고유권한 맞죠? 그 다음에 보조기간 맞고요. 직간접 처리하는 맞아요. 3번 보시게 되면 자, 중도금 얘기 나왔죠? 우리 이중매매 할 때 배웠죠? 중도금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해줬어요? 선매수인에게 해줬어요. 선매수인에게. 등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거예요. 선매수인이 누군데요? 여기 선매수인이 누군데요? 이 사람이 제1매수인, 제1매수인. 그렇죠? 제1매수인이죠? 라고 했을 때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즉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목이 있잖아요. 이중매매할 때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새말금고 사건 배웠죠? 그쵸?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초과해서 초과 대출해줬다 할지라도 그 회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맞는 지문이죠? 정답 몇 번이?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됐고 6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금기관 임직원은 타임 사무 처리해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썼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그렇죠? 예금주는 은행에다가 이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금을 하면 예금을 하는 순간 소유권 넘어가요. 나는 뭐다? 나는 채권자밖에 안 돼요.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약정된 뭐 정기 적금 들었을 거 아니겠죠?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할 때 그 예금 통장에 의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인출받는 것이지 소유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 금융기관에 돈을 썼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변제기 경고했다는 거예요. 누가? 담보권자가 누구지? 채권자란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요. 경과 후라 그랬어요. 이젠 내 거가 된 거야, 내 거. 돈을 안 갚으니까 담보권 실행했겠지? 즉 경매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함에 있어서 싸게 팔아제낀 거예요. 그렇죠? 팔아제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안 돼요? 안 되죠. X. 다음은 그래서 2번 되는 겁니다. 자, 낙찰계의 계주 나와 있죠?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라 했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타인 사항무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꼈다 할지라도 뭐 받은 게 있어?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4번에 전 회장이 나왔네요. 전 회장이 원천 징수 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배임죄가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7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골라라 그랬습니다. 적대적 M&A네요. 기업 합병. 자, 경영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욕심이죠. 개인 욕심. 종업원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죠. 안 된다. X. 자, 이렇게 서약을 한 직원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합니다. 그렇죠? 대만이나 중국의 영업비밀을 팔아먹어요. 배임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자, 친생자 관계는 없지만 호적상 친모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모다, 계모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계모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해 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죠. 그렇죠? 안 된다. X. 자, 계주가 계획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8번 가보죠.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했습니다. 자, 1번. 자, 배임죄 나왔네요. 대상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 외에 배임에 인해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 그쵸? 취득이라고 하는 것인지 요건이죠, 요건. 취득이 요건이에요. 이 법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에. 즉, 배임행위로 인해서, 그쵸? 손해를 가하는 거 외에도 배임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게 하는 거, 요 취득이 나오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요 취득이 안 나오면 배임죄가 안 돼요. 근데 취득가 사실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없기 때문에 뭐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요. 판례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금융기관 임직원 방금 풀었잖아, 그치? 임직원은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배임죄가 안 된다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XX. 자, 3번. 가맹점 관리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거야. 계약 등을 체결했다.
체결했다. 그런데 그 임무이배에서 그 밑에 다른 업체로 가맹자음 계약을 전환했죠. 다른 업체로 그쵸? 손을 끼쳤죠. 배임죄가 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동산 나왔네요. 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타인 사항물 처리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X. 그래서 답이 몇 개죠? 옳지 않은 것은 2개네요. 답 3번. 자, 9번 가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인 주주가 그렇죠?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면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이후에 일단 끊고요. 여기서 끊고요. 그러니까 배임죄 기수가 됐어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거죠.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법익이 침해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면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 그렇대요. 그렇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불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경합범이 돼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이중매매 사건이죠. 그렇죠? 선매수인, 아까 풀었죠? 선매수인,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후매수인에 관해서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는 질문. 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까도 풀었죠? 그렇죠? 그 회장이 어떠한 조치를 피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라고 방금 앞에서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4번도 풀었죠? 죽음 납입 사건 풀었죠? 그렇죠? 등기를 마친 직후에 이를 인출합니다. 그렇죠? 마친 직후에 이를 인출하니까 이건 한 번도 회적돈이 된 적이 없다. 그렇죠? 회적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회적돈에 대해서 타인 재물 보관자도 아니고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X.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가보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불륜관계 사건 아시죠? 그쵸?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인데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안 돼요. X. 자, 2번 중도금 잔금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나왔네. 선매수인 그쵸? 배임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자, 수분연간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제2차 매수인이 제2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 도움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이전 특기까지 마쳤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단순히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알았다는 것, 즉 이중매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알았다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공동정범이 안 돼요. 그렇죠? 단순 악의죠. 이게 뭐죠? 단순 악의. 단순 그냥 알았다는 것이니까 단순 악의에 불과하죠. 그렇죠?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요. 뭐 교사를 하거나 또는 적극가담하여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을 하여 그랬을 때 한해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의 공범이 안 돼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요 4번도 아까 풀었죠? 그렇죠? 대표이사란 사람이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명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상대방이란 사람이 그와 같은 진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고요.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배임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but 배임의 고의로 임무위배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최신 판례라고. 최신 판례. 언제 나왔던? 2017년도 7월달에 나왔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서 뭐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임죄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배임죄 미수 이거는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확한 거예요. 무죄라기보다는. 네, 아시겠어요? 어쨌든 틀린 거예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변제 경과 후죠. 담보권자니까 채권자라 그랬죠?
싸게 연가 처분했대요. 배임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선매수인 나왔죠? 배임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답은 2번이란 말이죠. 이거 또 나왔단 말이죠. 똑같은 문제지?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대법원 판례 전원합작 판결 나오기 훨씬 전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어쨌든 배임죄가 안 되고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무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임죄 미수라고요. 착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어디서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착수가 있다니까요. 회사명의 차용인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어쨌든 배임죄는 안 되는 거예요. 4번 보시게 되면 납입가장 나와있지? 한 번도 회전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납입가장죄밖에 안 돼. 상법상에. 배임죄가 된 여지는 없다. X. 12번 봐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대표이사 갑이 개인 차연금 채무에 대해서 이거 나왔네. 개인 채무 명의 작성해서 추가로 회사의 이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 돼야 안 돼요? 배임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쵸?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수입업자가 그랬네요. 수입업자가. 신용권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변제기 경과하기 전에 보세 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이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배임죄가 돼야 안 돼요. 배임죄 안 돼요. 배임죄 안 돼요. 판례 바뀌었어요. 전원합의체 전합 판결에서 변경됐어요. 변경. 아시겠어요? 변경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해설 잘못됐어요. 해설 잘못됐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이 책 나오고 나서 책이 바뀌었어요. 이건 올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X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이 점포 이중 양도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건 자기 채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돼요. 임차권 양도 이중 양도 계약은 배임죄가 안 돼요. 그 다음 청산 사무 아까 난다 그랬죠? 청산 사무는 자기 사무다 보니까 이건 배임죄가 안 돼요. 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기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돼야 안 돼요?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어긴 이 약속만으로는 뭐다? 이 약속만으로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저것도 안 돼요. 그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바뀌었어요. 답이 4번이 돼요. 전부 다 안 돼요. 전부 다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해설 수정하셔야 돼. 해설을 수정하라. 해설 수정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판례 바뀌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3번.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납입가장 풀었죠? 한 번도 회전돈이 든 적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것도 풀었죠? 풀었잖아요. 그렇죠? 배임죄가 성립을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고 경합범위라 그랬어요. 앞에서 풀었잖아. 그렇죠? 틀린 것은 골라라. 답이 1번입니다. 자, 3번. 자기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대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피고인이. 자, 그런데 그 격려하기 전에 그렇죠?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기존의 근저당권자에게 등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기존 채권자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부담 행위는 아니죠.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 요 계약 체결했다고 했을 때, 요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신분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에게 안 해주고 왜 제3자에게 해주냐고.
기존 채권자든 새로 만들어진 채권자를 하든 왜 이 사람에게 해주냐? 이 사람에게 해줘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비상상자가 시세 차익을 얻을 속셈으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전환권 행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밑에 차익 상당을 남겼어요.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는 판례들, 그쵸? 나쁜 놈들이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라는 거. 개미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냈습니다. 자, 금융기관 임직원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경과 후라 그랬죠. 영과 처분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 안 된다 그랬습니다. X. 다음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계속 보관 중인 동산이네요. 변제기 전에 이미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계주가 모두 징수했다는 거죠. 징수했을 때 뭐가 됩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 생겨나죠. 금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배신 때린 거죠. 동그라미. 그래서 맞는 것은 2개, 틀린 것도 2개입니다. 답 2번.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조합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도자기 축제 기획사 선정 과정에서 좀 돈을 받았는데요. 조합 운영비 지금을 약속받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3천을 구여받아서 조합 운영비를 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 운영비를 썼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합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결국 조합이 취득한 거지 내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가보시면 KOC 위원으로 선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배임수재죄가 되는 부정한 청탁이 된다. 맞습니다. 2번, 3번. 그래, 여기 보세요. 배임수재죄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렇죠?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이 취득 누가 해야 돼요? 취득은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취득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1번 지문을 가보면 조합 이사장이 타인 사무 처리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요. 타인 사무 처리자인데 이 3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을 했을 때 배임 수재가 되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내가 3천만 원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합이 먹은 거잖아요. 조합이. 그래서 이 사안을 잘 보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타인이 취득을 하잖아요. 타인이 취득을 하는 것은 배임 수재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안 된다고요. 타인이 취득한 것은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 처리자가 취득하는 것이 배임 수재인 것이지 그 타인이 취득하는 것은 배임 수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사안에서 뭐다? 조합 운영비를 썼다는 것은 조합이 취득했다는 거거든요. 3천만 원 조합이 취득한 것이지 조합 이사장이 취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야 있어. 이해되시겠죠? 지웁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맞죠? 이자가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된다.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행해질 필요가 없죠. 왜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니까. 회원제 골프장 예약 업무 담당자가 그 청탁에 따라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할 주말 부킹권을 부킹 대행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을 수령했다라고 했을 때 배임 수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청탁 있잖아요. 요청된 부정한 청탁이죠.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합니다.